당신이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막상 시도하려면 두려움에 엄습돼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파충류의 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허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갑자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이런 반응들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오래된 메커니즘, 바로 파충류의 뇌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가장 발달된 전두엽이 있는 심피질,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애,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입니다. 이 파충류의 뇌는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던 때부터 갖고 있던 것으로 오직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얼어붙거나 하는 반응을 일으키죠. 문제는 이 파충류의 뇌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맹수나 적대적인 부족과 같은 실제 생존 위협에 직면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위협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발표 실수나 사업 실패를 마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처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파충류 뇌의 반응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생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고민하다가도 익숙한 환경을 떠나면 위험할 수 있어 라는 느낌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죠. 우리 뇌의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왜 변화와 도전 앞에서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 메커니즘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파충류 뇌의 작동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상황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파충류 뇌입니다. 이 원시적인 뇌는 상황을 분석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생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몸이 긴장되는 이유입니다. 파충류 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익숙함을 안전으로, 새로움을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런 반응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은 이미 안전하다고 증명된 곳이고 새로운 환경은 미지의 위험이 도사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장과 발전은 대부분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파충류 뇌와 우리의 성장 욕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은 손실 회피 경향입니다. 파충류 뇌는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잃을 수 있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패의 작은 가능성 때문에 성공의 큰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이런 손실 회피 성향은 진화적으로는 유리했지만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파충류 뇌는 또한 장기적인 결과보다 즉각적인 위협에 더 반응합니다. 당장의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충류 뇌의 이런 특성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왜 종종 자신의 더 큰 목표나 꿈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파충류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파충류 뇌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느껴질 때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깊은 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파충류 뇌의 즉각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호흡 조절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심장 박동도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는 다시 뇌에 위험이 지나갔다는 신호를 보내 파충류 뇌의 경고 시스템을 차츰 진정시키게 됩니다. 둘째,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가? 이런 합리적 질문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파충류 뇌의 과잉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성격입니다. 단순히 왜 이렇게 두려울까? 라고 묻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같은 구체적이고 해결 지향적인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파충류 뇌가 지배하는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전두엽이 주도하는 논리적 사고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두엽은 계획, 결정,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으로 이곳이 활성화되면 파충류 뇌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작은 용기의 경험을 쌓아가세요. 처음부터 너무 큰 도전은 파충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약간 불편한 수준의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면 처음부터 100명 앞에서 발표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친한 친구 3명에서 4명 앞에서 짧은 발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점차 청중의 수화 발표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런 점진적 접근법의 원리는 체계적 탈감작이라고 합니다. 작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마다 우리 뇌는 그 상황이 실제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이 쌓이면 파충류 뇌의 자동적인 경고 반응이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넷째, 자신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파충류 뇌에서 벗어나 전두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 메타인지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하는 것이죠.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와, 나는 두려움이다. 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메타인지를 기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섯째, 성공한 롤모델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생각해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당신이 도전하려는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특히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집중해보세요. 이를 통해 나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라는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파충류 뇌를 다루는 핵심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두려움을 성장의 신호로 재해석하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파충류뇌를 다루는 더 많은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밤 자신이 느낀 두려움을 적고 그것이 실제 위험인지 아닌지 평가한 뒤 내일 취할 수 있는 작은 용기 있는 행동 하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려움 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최악의 시나리오 시각화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의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 방법은 선제적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도 파충류 뇌의 부정적 편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충류 뇌는 부정적인 것, 위험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음으로써 우리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부정적 편향을 점차 조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체 활동도 파충류뇌를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특히 두려움이나 불안이 심할 때 10에서 15분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마음의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안정감을 증가시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파충류 뇌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 수집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파충류 뇌는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파충류 뇌의 경고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충류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파충류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단계는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마다 우리 뇌는 이런 상황은 위험하지 않아 라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경로는 강화되고 파충류 뇌의 경고음은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성공 경험의 횟수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큰 성공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전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실패보다는 성공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충류 뇌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괜찮아,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돼 라고 말해주세요. 자기 연민은 파충류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충류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평생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나아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성공입니다. 파충류 뇌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파충류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작동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도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과보호하는 부모에게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 스스로 결정할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충류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파충류 뇌가 주도권을 가지면 우리는 위험만 보게 되지만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기회와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파충류 뇌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 아니면 위험, 친구 아니면 적. 하지만 이런 지배에서 벗어나면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충류 뇌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꿈과 열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파충류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파충류 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원시적 메커니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실제 위험이 아닌 곳에서도 과잉 반응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두려움과 함께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위험과 단순한 본능적 반응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고 작은 용기의 경험을 쌓아가세요. 깊은 호흡, 합리적 질문, 메타인지, 롤모델 떠올리기, 두려움 노트, 최악의 시나리오 시각화, 감사 일기, 신체 활동, 사회적 연결,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성공 경험을 쌓아갈수록 파충류 뇌의 경고음은 약해지고 당신의 잠재력은 더욱 발휘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파충류 뇌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나 도전이 있으신가요? 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충류 뇌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